퇴직을 앞두고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맞아요. 퇴직하고 나니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서 체감이 적었지만 은퇴와 동시에 전환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때때로 세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커지는 건보료 부담. 과연 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절감법 5가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왜일까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땐 내가 급여의 7.09% 중 절반만 냈어요. 근데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00% 내가 부담해야 해요.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전세보증금까지 전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전세보증금도 건보료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방식으로 환산되어 재산 점수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금액의 약 30%가 적용됩니다. 즉,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도 보유 재산과 수입까지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 소득도 줄었는데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은퇴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면제받는 방법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단,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자녀 건보료도 오르나요? 아니요. 현재는 피부양자 수에 따라 자녀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보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보다 더 적다면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가입자였을 때 건보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 비교 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받게 되는 첫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 전 소득이 높았던 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자체가 높기 때문에 꼭 비교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15만 원 납부하셨는데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5만 원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15만 원으로 3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요약하면 신청기한은 퇴직 후 첫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지기간은 최대 36개월. 조건은 직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IRP에 넣고 연금처럼 수령하면
건보료 부담 없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항목은 공시가격 기준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 기준만으로도 월 건보료 15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해 직원을 두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재취업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가짜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편법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감면된 보험료의 10%를 추징당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은퇴 후 건보료 줄이는 핵심 5가지 전략 잘 이해하셨죠? 피부양자 조건에 맞으면 피부양자로 등록, 은퇴 후 첫 고지서와 직장 다닐 때 건보료와 금액 비교 후 고지서가 더 크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고지서가 더 적으면 지역가입자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첫 고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은퇴를 앞둔 부모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감사합니다.